잠적, 고소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뭐 한동안 어디 가는지 모르다가 이제 국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이요 밝혔어요. 이렇게 고소했다고.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김성원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터무니없는 주장 반복해서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뭐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김성원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뭐 어떻게 얘기를 요새 많이 했어요. 자 어떤 얘기들을 한 건지 뭐 그리고 반응은 어떤 건지 그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피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오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율특이나 자문이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율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한 적 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측에서 오늘 고소 사실을 밝혔거든요. 고소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뭐 이거고요. 그런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상임위가 바뀌었죠. 교육위원회로요. 근데 법안심사 소위가 오늘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러군요. 또 사진을 또 알려주고 막 그래요. 최수영 전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본인은 국회의원의 품격과 윤리를 위반한 그런 명예를 훼손하진 않았나요? 저는 먼저 그것부터 묻고 싶은데 3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잠적을 했습니다. 본인은 2년 전에 그 말하자면 문호동 부임금 같은 거죠.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나오지 않으면은 세비를 받지 말자는 법안까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의원이 3주 동안 아무런 여기 책임 없이 그냥 자기 지역구 아니면 뭐 어디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사진 찍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해명과 아무런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던 분이 딱 돌아오자마자 첫 행보가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장과 최고위원을 고소합니까? 저는 선우가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먼저 와서 저는 김성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때 만약 업비트에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했던 거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거래 내역 전부를 공개했으면은 저런 의혹 안 받습니다. 본인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상조사하다 보니 업비트 쪽의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을 건다 그러면 앞으로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발목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사실과 다르다 싶으면 다 명예훼손 걸 테니까 조심하라 협박성 아닌가요? 장해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무언가 잠적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가 우선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가 본인의 그 자기가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 윤리를 위반한 것, 그다음에 법도 위반한 것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저는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된 거고 그리고 과연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이 과연 공인으로서의 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반응을 좀 보였어요. 화면으로 먼저 하나 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또 비판을 해놨네요.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 코인 거래 안 했는지 궁금하다. 이건 뭐 엄청난 비판을 했네요 또. 그리고 상임위 본회의는 안 나오고 고소장 작성할 시간이 있었나. 세비 루팡 김남국 의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비 루팡이요? 루팡은 무슨 궤도 뭐 이거 아닙니까? 여기다 또 이렇게 비유를 했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김성원 의원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단기간에 100억 원대의 거래가 이렇게 유추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의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저랑 장예찬 최고위원을 뭐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바라고요. 예, 유기찬 변호사. 근데 저거는 김남국 의원이 저는 의외의 행동이라고 보는 게 원래는 본인이 약간 그 투자 경위나 예. 그다음에 코인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오해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 처음에 약간 설명이 이게 꼬였다고 예, 그랬었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밝히고 그 본인이 주장한 거에 부합하는 증거를 다 제출해서 예. 어떤 사실관계가 명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같은 주장을 하냐? 예. 이러면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자세한 주장을 안 했고, 두 번째는 본인 주장에 부합하는 자세한 자료를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본인들이 알고 내가 허위임을 알고 했다고 인정이 안 돼요, 저 부분은. 충분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김남국 의원이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법조인이라서.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잖아요. 예,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예. 다만 장해찬 최고위원도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까요? 이 얘기예요. 고속장 작성하는 중에 코인 거래 안 했는지 궁금하다. 시간은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게 그냥 담백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의혹 제기할 거 제기해야지. 약간 비꼬는 식의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불편하네요. 예. 자, 김종욱 전 행정관. 그러니까 고소를 했다라는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여기를 처벌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지금 유기찬 변호사께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뭐가 불충분한 상태가 이루어진 건데 이게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 뭐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전 형태인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성실과 청렴의 의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 해서 거의 지금 3주 동안 내내 예를 들면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또 잠적 같은 유사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법적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자금을 세탁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세탁했다는 얘기는 되게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내용도 어떤 거였냐면 업비트가 저희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와서 잘못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소위 그 업비트에 있는 대표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업비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김성원 단장이 얘기한 내용들은 전혀 업비트와 다른 내용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허위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소위 자금 세탁을 했던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는 정보 매매인데 이건 미공개 정보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예요. 실제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저건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이잖아요. 나올 때마다 저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만 공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명확하게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자금 세탁 의혹과 그다음에 정보매매 의혹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김성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당 윤리위에 제소돼가지고 뭐죠? 규정 왔으면 좋겠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장해찬 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당의 당대표한테 소위 예를 들면 범죄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정경환 교수님은 참 이게 의원끼리 이제 고소전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장해찬, 김성원 의원을 보고 의정 활동하는 거 아니다. 국민을 보고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고소하기 전에 저는 자금 출처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투자 경위, 또 뭐 이를테면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 깔끔하게 제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했어야 되죠. 그것이 빠진 속에서의 저런 고소 고발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법망을 피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상임위 회의장,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장,
또 뭐 이태원 참사 예. 보고 질의가 자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예. 자, 윤리 제소대에서 책임이 면해집니까? 윤리는 시간 지지 끌 겁니다. 예.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오늘 이 시점의 국민적 눈높이에서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 그런 비난과 책임을 져야 될 국회의원이 예. 고소고발 저는 국민적 동의 정말 얻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당 교수님은 사퇴하세요. 이거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네요. 대변인 사퇴와 의원직 사퇴. 그러네. 사퇴하세요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지금 잠깐 마셨는데 오늘 오후 5시에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단 회의가 열렸어요. 첫 회의인데요. 사실은 회부 일주일 만에 열려서 속도가 좀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쯤에 징계 결과가 나올까. 뭐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하시더군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